안녕하세요. 조선일보 경제부의 박사기자 방현철입니다. 지금은 생방송으로 보내드리는 방현철 박사의 월스트리트 시간입니다. 내일 아침 8시 이 시간에는 글로벌 경제의 신호등이자 알람시계인 월스트리트의 주요 이슈를 3가지 포인트로 정리합니다. 그리고 차례차례 이슈를 격파해 볼 텐데요. 그럼 6월 3일 목요일 생방송 방현철 박사의 월스트리트에 저와 함께 같이 진행할 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대신증권 글로벌 영업본부에서 일하시는 방지훈 대리님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아침에 나오시느라고 좀 어렵진 않으셨나요? 그래도 새벽에 일어나서 이렇게 출근을 하다 보니까 네. 기분도 상쾌하고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아, 상쾌하다고요? 네. 예, 예. 우리 증권가의 젊은피처럼 보이는데 예. 증권사에서 일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네, 한국 증권사에서 일한 지는 2년 정도 됐고요. 그리고 한국 증권사? 그럼 어디 딴 데 외국에서도 좀 일하셨나 봐요? 네, 맞습니다. 제가 캐나다로 중학교 때 유학을 가서 그쪽에 있는 금융권에서 한 5년에서 6년 정도 일을 하다가 예. 한국으로 넘어와서 대신증권 입사하게 됐습니다. 캐나다에서 일을 하셨군요. 그러니까 이 해외 주식에 대해서 아주 정확히 아시겠네요. 예. 글로벌 영업본부 여기서 뭐 하는 데죠? 글로벌 하니까 해외 주식 역시 담당하시는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저희 글로벌 영업본부에서는 해외 기관 투자자분들을 위한 국내 주식 세일즈도 같이 담당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국내 기관 투자자들을 위한 해외 주식 세일즈 그리고 해외 채권 중개 업무도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팔고 뭐 이런 걸 다 네. 중개하시는 뭐 맞습니다. 그런 일을 하고 계시는군요. 네. 예. 실제 현장에서 네. 일어난 일들을 많이 보시겠어요. 예. 네, 직접 혹시 뭐 현장에서 좀 보고 재밌는 일이 있으셨어요? 재미있는 일이라기보다는 어느 정도 증시가 갑자기 출렁이는 이벤트나 아니면은 저희 기관분들께서 보유하고 있는 종목에 어떤 이벤트가 생겼을 때 그런 것들을 깜짝 놀랄 일이 생겼을 때 그런 것들을 저희가 항시 모니터하고 있다가 항상 업데이트 드리고 이런 이슈가 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조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항상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여튼 해외 주식 전문가 분을 모시고 한번 오늘 월스트리트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제가 간단히 오늘 아침에 있었던 월가 상황을 브리핑해드리겠습니다. 3일 새벽에 끝난 월가 증시에서 다우지수는 0.07%, S&P 500은 0.14%, 나스닥은 0.14% 상승했습니다. 마감은 보합으로 끝났지만 하루 종일 롤러코스터를 탄 듯이 주가가 움직임이 컸는데요. 특히 미국 개미 투자자들이 선호하는 AMC 엔터테인먼트 이 주식은 거의 100% 가까이 오르기도 했습니다. 이날 미국 10년 만기 국채금리는 전날보다 0.03%포인트 떨어져서요. 연 1.59%로 하락했습니다. 그리고 서부 텍사스유는 1.6% 오르는 등 국제유가 상승도 계속됐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의 브리핑을 간단히 마쳐봤습니다. 오늘의 월스트리트 3가지 포인트로는 이 3가지를 제가 잡아봤는데요. 포인트로 첫 번째, 코인보다 밈 주식. 두 번째, 미 연준 일할 사람 부족 걱정. 세 번째, 주식 채권 황금 비율은. 바로 키워드만 듣고 사실 좀 알아듣기 힘들 수 있는데 이 이슈들을 하나하나 차례차례 자세히 좀 격파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코인보다 밈 주식. 오늘 아침 새벽에 끝난 미국장에서 이게 제가 브리핑에도 살짝 얘기했지만 상당히 깜짝 놀랄 만한 주식이 하나 있었죠? 네, 맞습니다. 그거 보셨어요? 맞습니다. 네, 저도 보고 깜짝 놀랐는데요. 미국의 극장 체인이죠. AMC 엔터테인먼트가 100% 가까이 오른 95%로 상승 마감했다고 합니다. 장중에는 120% 넘게 오르기도 했어요. 그래서 너무 급등해가지고 거래가 중지되기도 했고요. 하루 거래량이 7억 1천만 주, 엄청난 양이 거래됐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 AMC 엔터테인먼트라는 거는 이제 올해 2,800% 가까이 올랐는데 이거 지난 28일 날 저희 생방송 방현철 박사의 월스트리트 시간에 사실 조금 다뤘습니다. 이 제2의 게임스톱이다 해가지고 소셜 미디어에서 이제 화제가 된 그런 주식을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마구 몰리면서 주식이 급등하는 현상이 이제 일어나고 있거든요. 이게 근데 이렇게 하나의 주식에만 끝나면 모르겠는데 이게 계속 이슈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한번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AMC 엔터테인먼트 이 회사는 어떤 거죠? 우리나라로 치면 어떤 데예요? 우리나라로 치면은 많은 분들이 영화 보러 가시는 CJ CGV 같은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 미국 것 사람들이 같습니다. 되게 친숙한 네네. 그러니까 업체겠네요. 네네, 맞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 작년에 코로나로 거의 망할 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네, 맞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뭐 기관들이 막 공매도도 많이 하고 그랬는데 네네. 이게 어디에서 지금 이게 화제가 된 거죠? 그러니까 네, 우선 미국의 온라인 커뮤니티 음. 사이트인 레딧이라는 게 있는데요. 예. 그쪽에서 월스트리트 배츠라는 그런 서브 레딧이라는 그런 모임이 있습니다. 네. 온라인 커뮤니티죠. 그 속에서 그런 주식을 처음 하는 분들이나 아니면 그동안 주식을 오래 봤던 개인 투자자들이 그런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서로 토론하고 어떤 주식을 살까 얘기를 하다가 AMC나 게임스톱 같은 주식을 보니까 예. 헤지펀드의 그런 공매도가 그런 매우 늘어났다. 그런 것들을 분석을 하고 그러면 우리가 헤지펀드 기관 투자자들이랑 한번 싸워보자. 기관 투자자들과 싸워보자. 네, 예. 네, 그렇게 해서 개미들이 발달이 뭉쳐서 됐습니다. 예, 네네, 맞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나선 거군요. 네네. 예. 그래서 일부 뭐 기관 투자자는 공매도했다가 손해도 많이 봤다는 네, 뉴스가 맞습니다. 나오고 있어요. 예. 네네. 이날 특히 이 또 AMC는 이 개인 주주들이 엄청나게 개미들이 몰리니까 개인 주주들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또 이런 얘기도 했는데 네네네, 맞습니다. 뭐 영화관이니까 주주만을 위한 상영한다든지 무료 팝콘을 또 준다 그래가지고 또 거기에 또 열광해가지고 엄청나게 예, 이 주식을 사고 있습니다. 예. 네, 상당히 창의적인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이제 AMC 엔터테인먼트뿐 아니라 다른 밈 주식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소셜 미디어에 화제되는 게. 예. 네, 다른 주식으로 네. 보면은 Bed Bath and Beyond라고 우리나라로 치면은 쇼핑몰에서 볼 수 있는 카사미아 같은 그런 침구류나 아니면 생필품, 예, 같은 생활용품을 데죠. 파는 예, 전문점이죠. 이것도 이제 미국 네. 사람들이 생활 주변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가게입니다. 이 네네. 체인인데 네네. 예. 여기도 뭐 엄청나게 올랐던 네, 거예요. 62%나 급등을 했고요. 네. 그리고 또 많이 아시는 추억의 폰이죠. 블랙베리. 블랙베리도 옛날 분들 좀 많이 네, 하시죠. 옛날 분들 많이 하셨죠. 미국에서는 유명합니다. 네, 네. 32%나 급등을 했다고 합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막 몰리는데 아니 궁금한 게 이게 어떻게 주가가 하루에 한 뭐 100%가 이렇게 60% 이렇게 오를 수가 있어요? 이게? 그러게요. 예. 네, 우리나라는 네. 이게 제한이 있잖아요. 네, 우리나라는 상한폭이 30%로 제한이 돼 있어서 네. 우리나라 시장에서는 볼 수 없는 상승률이긴 합니다. 네. 미국이니까 가능한 얘기네. 그러니까 네네. 미국은 가격 제한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네네, 맞습니다. 얼마나 떨어져도 그냥 계속 가는 거고 얼마든지 오를 수 있고. 네네. 예. 심지어 여긴 또 일론 머스크까지 살짝 또 나와서 화제가 됐어요. 그 네, 맞습니다. 아기상어 트위트, 네. 아기상어의 상어가 모두 눌렀다, 뭐 조회수가 많다 이런 거 올렸더니 이것 네. 때문에 우리나라 삼성 출판사가 한때 좀 급등하기도 했죠. 예. 네, 맞습니다. 근데 이런 밈 주식 현상, 이렇게 뭐 소셜 미디어에서 화제가 된 주식에 막 몰리는 거, 이게 마치 막 코인에 네네. 몰리는 것과 비슷한 것 같은데 네. 이게 그냥 이렇게 쉽게 볼 것만 위험하기도 하잖아요. 사실 이거 뭐 마치 게임하는 것처럼 사람들이 막 네, 눌러대는 맞습니다. 건데, 네, 맞습니다. 예, 어떤 얘기들이 있죠? 그러니까? 네, 특히 이번에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특히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주식시장에 뛰어드시고 그다음에 특히 핸드폰을 사용해서 모바일 트레이딩 앱으로 많이 거래를 하시다 예. 보니까 이게 돈을 입금을 해도 이게 어느 순간부터 진짜 돈이 아니라 숫자로 보이기 시작을 하거든요. 네. 그렇다기보다 그렇게 커뮤니티에서 이런 토론을 하면서 이것을 사자 하면은 정상적인 판단을 하기보다 빨리 부자가 되고 싶다. 빨리 나도 한번 사보자. 그렇게 좀 따라가는 그런 심리가 좀 작용한 것 같습니다. 네. 그런 심리를 사실 막을 수는 없으니까 네, 약간 맞습니다. 주의해야 될 팁 같은 거는 좀 얘기해 볼 만한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뭐 제가 이제 뭐 보니까 미국 언론들이 이제 좀 전문가들 네. 얘기들을 종합해서 쓰는데 어떻게 보면 당연한 얘기인데 네네네. 이런 주식 살려면 돈 잃을 각오를 해라. 네. 그 뭐 탈출 계획을 좀 짜고 들어가라. 네네. 뭐 군중 심리에 휩쓸리지 말라. 네네. 뭐 이런 조언들을 미국 전문가들이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거 네. 이 AMC 엔터테인먼트라는 거 우리나라에서도 살 수 있는 거죠? 네네, 살 수 미국 있습니다. 어떤 네. 식으로 이제 살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보통 뭐 테슬라 우리가 사듯이 그걸 똑같이 사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증권사의 해외 주식 계좌를 개설을 하시고 네. 거래를 하시면은 됐습니다. 네. 뭐 우리나라에서도 좀 관심이 있는 분들이 일부 있으실 텐데, 네, 맞습니다. 뭐 하여튼 주위에서, 네, 좀 주위에서. 보시면서 네. 뭐 제가 뭐 주식 사는 것까지는 막지는 않겠지만 좀 주의를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네. 그리고 참 기관 투자자들 많이 상대하신다는데 기관들도 네네. 이런 거 관심 있어요?
물론 이런 밈 주식은 음. 워낙 투기성이 강하고 다른 종목들보다 상당히 위험성이 크다 보니까 예. 이런 주식이 있구나 좀 인지하시는 정도고요. 그리고 직접 투자나 그런 거는 아무래도 가지고 계시는 그런 맨데이트나 그런 아무래도 위임을 받아서 뭐 또 운영을 하시기 때문에 규정이나 룰이 있겠죠. 네, 기관 규정이나 투자자들은 룰도 또 있을 겁니다. 내부적으로 네네. 그래서 그 기관 투자자들은 별로 관심이 없으실 것 같습니다. 예. 네. 하여튼 개인들이 관심 있는 네네. 내용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코인보다 밈 주식 미국 월가에서 갑자기 나타난 현상을 다시 짚어봤고요. 네. 예, 두 번째 이슈 미 연준 일할 사람 부족 걱정 이겁니다. 이게 오늘 새벽에 또 미 연준이 정례 베이지북 뭐 이걸 네. 발표했잖아요. 네, 예. 맞습니다. 여기서 나온 내용들인데 네. 일단 베이지북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테니까 네. 요거부터 얘기해 보죠. 뭐 아시는 분들은 다 알겠지만 네, 또 네. 모르는 분들도 있어요. 예. 베이지북이 뭐냐? 예. 네, 베이지북이라는 거는 미국 연준에서 연 8회 FOMC 미팅을 진행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연방공개시장위원회 네, FOMC 맞습니다. 그 금리 결정이나 뭐 이런 네. 정책 결정하는 회의 네, 1년에 맞습니다. 8배 있는 건데 네네. 예. 그 미팅에서 사용하는 두 개의 리포트가 있다고 합니다. 두 개나 있어요? 네. 예. 하나는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베이지북이라는 게 있고요. 두 번째는 틸북이라는 게 틸북? 있습니다. 네. 예. 틸이라는 잘 거는 모르시는 분들 많을 텐데 베이지북 네. 좀 들어보는 분들 있어도 네. 예. 틸북이라는 거는 베이지북과 달리 틸북은 이게 발간이 되고 5년 후에나 일반인들에게 공개가 된다고 합니다. 주요 내용을 보시면은 그 안에는 미국과 글로벌 경제에 대한 분석과 전망이 들어가 있고요. 네. 그리고 통화 정책의 전략과 방안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되어 있다고 합니다. 약간 비밀스러운 내용이 네, 좀 있을 수도 맞습니다.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거는 이제 주로 연준 내부에서 이제 만든 네, 보고서가 맞습니다. 되고, 네. 이번 베이지북은 그럼 어떤 내용들이 들어가는 거죠? 네, 베이지북은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미국 경제에 대한 종합 보고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직접 연준 위원들이 쓰는 게 아니라 직접 그 지역에 있는 그런 기관들이나 네. 경제학자들 그리고 시장 참여자들한테 다양한 의견을 종합해서 한 군데 모아놓은 보고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게 이제 오늘 발표 이게 이건 바로 네. 공개가 되는 거죠? 네네, 바로 틸북은 뭐 네. 저기 5년 후에 공개됐는데 네네, 맞습니다. 공개가 됐는데 네. 여기 이제 다음번 이제 FOMC 회의, 그러니까 15, 16일 날 열리는 네네. 회의 이제 기초 자료가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이 베이지북은 뭐 다들 아시겠지만 하여튼 표지가 네, 베이지북이라서 맞습니다. 베이지북이다 이렇게 네. 한다고 합니다. 네네. 일단 이렇게 해서 이제 베이지북을 알아봤고요. 네네. 그럼 그 오늘 나온 이 베이지북에는 도대체 어떤 내용들이 있느냐? 이게 또 관심사인데 사실 이제 이 시장에서 요새 이제 관심을 두는 거는 뭐 인플레도 있고 뭐 고용도 있고 그런데 특히 좀 고용에 관심이 많잖아요. 왜냐하면 네, 또 맞습니다. 4일 날 또 5월 고용 지표도 나오고 그러니까 네. 이 고용에 대해서는 뭐라고 좀 얘기를 해놨어요? 이 베이지북에? 네, 고용에 대해서 가장 키포인트는 이것인 것 같은데요. 네. 노동 수요는 강하겠지만 공급은 제한적이다. 이런 포인트가 있었습니다. 예. 네, 그리고 임금 상승도 완만히 일어났는데요. 특별히 주의 깊게 보여야 될 것은 사이닝 보너스를 제시하는 기업들도 있고 그리고 초봉을 인상하는 기업들도 있다고 합니다. 예, 그렇군요. 네네. 임금 상승이 조금씩 보이는 것 같기도 하네요. 그러니까. 네네네, 맞습니다. 음. 네. 그리고 5월달 베이지북에서는 4월 발간한 베이직보다는 좀 경제 성장이 지난 기간보다는 빠른 속도로 성장했다 이런 코멘트도 있었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제 성장은 좀 빨라지는데 그렇게 네. 또 빠르지는 않지만 네. 어쨌거나 좀 네, 네, 빨라졌다라는 네. 얘기가 있고 고용에 대해서는 특히 이제 공급 쪽 노동 네. 부족 공급 부족 쪽에 좀 초점이 좀 맞춰져 있는 거죠. 네네, 뭐 맞습니다. 내용 보니까 뭐 신규 근로자, 새로운 근로자를 찾기도 어렵고 뭐 네네네. 트럭 운전사, 승용고 이런 거 되게 찾기 어렵다. 뭐 네, 지역에서 맞습니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온다. 네, 이렇게 얘기가 나옵니다. 네, 그러니까 앞으로 좀 인력 공급이 좀 계속 발목을 계속 잡고 있을 거다. 뭐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네네, 하지만 아직 그 뭐 임금 상승 얘기 조금 나오긴 했지만 아직 네. 임금 상승이 완만해서 네, 뭐 인플레가 일시적일 거라는 연준의 기본 정책 관점 요거까지 바꿀 정도의 내용은 없어 보입니다. 일단은. 네, 맞습니다. 음. 네, 물가 부담이 완만하게 늘어났다고는 하지만 예. 그렇게 이전 리포트와 비교를 했을 때 크게 달라진 점은 찾지 못했고요. 그리고 특별히 이런 베이지북에서 쓸 때 완만하게라는 단어를 참 좋아하시더라고요. 네. 리포트에서. 예. 그래서 항상
그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크게 달라진 그런 변화는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럼 이제 시장의 관심은 네. 이제 5월 일자리 증가 얼마나 나올까 네, 이제 맞습니다. 이걸로 갈 것 같은데 네네. 대충 뭐 집계들이 좀 나오죠. 뭐 어제 뭐 네. 그저께 뭐 계속 소개를 좀 해드리겠는데 조금씩 변하니까 네네. 예. 어느 정도로 나오고 있죠? 네, 5월 일자리 증가 블룸버그 집계로 예. 평균 66만 1,440명, 예. 시티가 76만 명, 골드만삭스가 75만 명, 모건 스탠리가 65만 명, JP 몰건이 55만 명 등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예. 지난달 4월 달에 지난달이 아니라 4월 달에 100만까지 예상했던 것보다는 상당히 좀 네. 줄어들었네요. 근데 네, 문제는 이제 월가 전망들이 요새 많이 틀리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게 왜 틀리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 작년 3월에 코로나 팬데믹이 시작했을 때 많이 틀렸거든요. 네, 그리고 네, 나서 네. 좀 왔다가 최근에는 이 틀리는 게 그 초창기 코로나 할 때랑 비슷하다. 네, 네. 이런 얘기가 이제 국제금융센터 이 보고서를 네. 보니까 있던데요. 네, 네. 왜 이렇게 이제 틀리는 거예요? 그 월가 전망이. 네, 우선 월가 전망이 꽤 오랫동안 이런 전망치를 계산을 할 때 사용하는 모델이 있을 텐데요. 아무래도 지금 코로나19라는 특수한 상황이다 보니까 네. 그동안 사용했던 모델이 어찌 보면 지금 시장 상황과 맞지 않을 잘 수도 안 맞을 있고요. 수 있다. 네, 그리고 제가 듣기로는 미국에서 정말 일을 하기 싫어하는 사람들도 조금씩 있고, 네. 그리고 그런 분들을 어떻게 모델에 입력을 해서 네. 예상치를 발간을 하느냐, 그런 것도 좀 많은 고민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실업 수당이 꽤 많이 나오니까 네, 맞습니다. 더 주고 있잖아요. 네, 네, 연방이나 맞습니다. 뭐 저기 주정부에서는 최근 많이 줄이고 있는데 네, 네, 네. 그러니까 조금 뭐 굳이 일하러 나가느니 지금 실업 수당 받으면서 좀 네, 네. 하자 네. 뭐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있겠죠. 네, 맞습니다. 그런 게 잘 반영이 안 된다. 네, 네. 또 뭐 국제금융센터 제 보고서를 보니까 응답률도 옛날보다 한 8에서 10% 정도 설문조사하면 네, 네. 이게 낮아졌다. 그러니까 네, 네. 잘 반영이 안 되는 것 같다. 하지만 네. 이제 문제는 그 전망하는 거 월가 컨센서스라고 하고 실제 그 나온 수치랑 차이가 있으면 시장이 되게 움직이니까 네, 네, 변동성이 커지니까 이거 되게 네. 주의해야 될 것 같아요. 실제로 4월달 뭐 고용 지표나 뭐 물가 지표 나왔을 때 시장이 크게 흔들렸거든요. 네, 그러니까 맞습니다. 이거 상당히 네. 주의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네, 네. 그 5일날 저 5월 일자리 증가 4일날 네. 나오는 네, 이거 관심 있게 보면서 네. 이게 시장 전망하고 틀려질지 많이 틀릴지 이런 거 좀 잘 챙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연준이 낸 이제 베이지북 관련한 얘기를 쭉 해봤고요. 네. 세 번째 이슈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세 번째 이슈는 주식 채권 배분 황금 비율은 뭐 이런 얘기인데 네, 네. 이게 뭐냐면 이제 제가 이제 좀 본 건데 이 월가에서 주식 채권의 이제 분배 비율 배분 비율을 네. 이제 주식 60%, 채권 40% 네. 이런 포트폴리오가 최적이다. 네, 네. 이런 게 이제 경험 법칙이잖아요. 그러니까 네, 네, 맞습니다. 네. 채권 40%로 바닥을 좀 이렇게 깔아놓고 안정적인 네. 수익이 나오고 그다음에 네. 주식 60% 가지고 수익률을 더 높여가지고 좀 괜찮은 수익률을 얻어보자. 네, 이게 네. 이제 경험 법칙인데 네, 네. 이거에 대해서는 자꾸 의구심이 이제 요새 나오고 있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네. 이 6대4, 60%, 40% 포트폴리오 이런 얘기는 좀 많이 들어보셨죠? 이 증권가에서 일하시는. 네, 많이 들어봤고요. 네. 학교에서도 금융에 대해서 공부를 할 때 네. 항상 이런 옵티멀 포트폴리오라고 하죠. 예. 그런 걸 배울 때 항상 이런 6대4 법칙을 배웠던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게 올 들어 그렇게 나쁘지 않아요. 보니까 네. 블랙록이 이제 60대 40 이 타겟을 해가지고 ETF를 내놨는데 네, 네, 네. 이게 올해 한 6.8% 올랐고 1년으로 하면 27% 올랐으니까 나쁘진 않죠. 근데 물론 이제 S&P 500에 투자했을 때는 뭐 올 들어 12.6% 1년을 보면 한 40% 정도 되니까 그거보단 네네. 낫지만 네네. 그렇다고 해서 뭐 이게 나쁜 성과는 보이지 않았거든요. 네네네. 근데 이거에 대해서 이 JP 모간이 보고서 낸 거 보면 네. 앞으로 10년간은 연평균 3.7%에 머무를 것이다. 네네. 뭐 3.7%도 뭐 좋으면 좋다고 할 수 있지만 뭐 미국에서 볼 때는 상당히 좀 그렇게 좋지 않은 수익률을 네. 보나 봐요. 그러니까 네. 왜냐하면 이제 과거에 한 1926년부터 2000년까지 요 포트폴리오 하면 연평균 9% 정도 나왔거든요. 아, 네네네. 그러니까 네. 거의 뭐 3분의 1 토막 이렇게 나는 거니까. 네. 네. 그 이유가 이제 채권을
이렇게 바닥을 깔려고 했는데 네. 채권에 바닥을 깔아놓은 채권 금리가 지금 1%도 안 되고 마이너스가 되니까 오히려 네네. 손해가 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더라고요. 네네네. 맞습니다. 그 아무래도 지금 채권 수익률이 그렇게 좋지 않고 그리고 이 지금 예전에 그렇게 진행하였던 어떻게 보면 되게 클래식한 네. 그런 모델이죠. 음. 그런 모델을 지금 급변하는 이 상황에서 어떻게 좀 더 현대적으로 변경을 해서 좀 더 나은 수익률을 찾아볼까 그런 네. 거에 대한 그런 시장의 고심이 좀 많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이게 근데 일반 사람들 채권 하면 우리가 무슨 채권 투자하냐 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네네. 실은 우리가 펀드 투자하면 다 이런 식으로 구성이 돼 있잖아요. 아, 네, 예, 맞습니다. 예. 보통 어떻게 펀드 하면 이게 채권이 좀 바닥에 깔려 있고 네네네. 그다음에 주식 비중을 어떻게 조절하느냐에 따라서 수익률이 높아지고 낮아지고 네네네. 뭐 이런 네. 차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네, 네, 맞습니다. 그래서 펀드나 그런 것들을 가입하실 때도 직접 그 안에 어떤 것을 담고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하시고 가입하시는 게 예. 좋을 것 같습니다. 운용사 홈페이지에 가면 다 그 네네. 구성을 다 보여주고 있죠. 예, 네네네, 조금 시차가 맞습니다. 있지만 네네. 운용 그 자기가 사는 펀드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다 네네. 말씀이 네, 있습니다. 맞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이게 문제는 이게 인플레 때 되게 약하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아, 인플레 네네네. 우려가 지금 시장에 되게 강해지고 있잖아요. 네네네, 맞습니다. 제가 찾아본 자료에 따르면 이제 맨그룹이라고 세계에서 상당히 유명한 이 자산운용 회사인데 네네. 여기서 이제 연구원들이 논문을 냈어요. 심지어 아, 네. 예, 최근에 지난달에 냈는데 네. 인플레 시기의 최적 전략 뭐 이런 네. 논문을 냈는데 네. 거기서 한 95년 동안의 이제 성과들을 쭉 비교를 했습니다. 근데 2% 이상 인플레가 일어났던 시기에는 이 60대 40 포트폴리오가 수익률이 연평균 2%밖에 안 나온다. 네네네. 그래도 물가까지 고려하면 마이너스 된다. 아, 이렇게 네네. 해놨어요. 네. 평상시는 한 아까 얘기했듯이 9에서 10% 정도 이렇게 나오는데 네네. 인플레 시기에는 이런 식으로 투자하면 좀 성과를 내기 어렵다. 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네네, 맞습니다. 인플레 때는 어떤 거를 좀 뭐 투자 꾸러미에 좀 넣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럼 인플레 때는 아시다시피 요즘 원자재 그런 상승세를 주목할 수 있는데요. 네. 요즘 인플레가 우려가 되다 보니까 좀 원자재 시장에 많이 뛰어드는 그런 해외 기관들이나 다른 투자자분들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제가 블룸버그 기사를 한번 찾아봤는데요. 예. 그 블룸버그 기사에서 요즘 지난 3주간 헤지 펀드가 원자재 상승하는 베팅한 포지션이 축소됐다. 이런 식으로 기사가 오히려 헤지 나왔더라고요. 펀드들이 원자재에서 돈을 빼는 건가요? 돈을 빼고 있다고 합니다. 왜 그러죠? 이게 이유를 찾아보니까 그동안 원자재가 상승했던 그런 것들을 보면은 물론 그런 수급 문제도 있겠지만 네. 이게 어떻게 보면 투기적인 자산도 함께 섞여서 이런 상승을 이끌어왔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헤지 펀드들이 이만큼 지금 피크를 찍었다 이렇게 네. 전망을 하고 지금 돈을 빼고 있다는 걸로 가정을 한다면 예. 앞으로의 원자재 상승의 동력은 온전히 수급으로만 이루어질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그러니까 그 민낯이 좀 보일 네. 수 있겠다. 그러니까 그 헤지 펀드들이 네네. 들어와 있는 거품은 좀 빠지면 네, 민낯. 맞습니다. 근데 쭉 보면 어쨌거나 인플레가 생기면은 이 원자재 쪽이 계속 상승하는 거는 네. 항상 맞는 얘기잖아요. 네, 그러니까 맞습니다. 이분들 아까 언급한 그 맨그룹 분들이 연구한 거에 따르면 네네. 인플레 시기에는 원자재 투자가 연평균 14%의 수익률이 나왔다고 그래요. 네네네. 수급만 가지고도 아마 움직이는 네. 거 가지고도 네. 수익률이 꽤 높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당연한 얘기지만 네네. 인플레가 올 때는 그 자기 투자 꾸러미 자산 배분할 때 인플레 관련한 원자재 관련한 네네. 상품이나 뭐 정유 같은 에너지 네네. 기업 주식들 네. 이런 걸 좀 넣어가지고 수익률을 방어하라. 네. 뭐 이런 결론을 냈습니다. 네, 맞습니다. 예. 자, 이제 월스트리트의 세 가지 포인트를 한 줄 평으로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월가에서는 소셜미디어 개미들이 선언한 밈 주식이 급등하고 있습니다. 마치 게임을 하듯이 주식을 사는 새로운 경향입니다. 하지만 언제나 급등 후에는 급락이 있었다는 게 역사적인 교훈입니다. 주의해서 봐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 미국 연준이 여전히 인력 부족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아직 돈줄 재기에 나설 모양새는 아닌 것 같습니다. 하지만 경기가 회복되고 부동산 시장 같은 곳에 거품이 커지면 연준이 행동에 나설 수 있습니다. 연준을 향한 레이더를 세워둬야 할 것 같습니다. 셋째,
월가에서 인플레에 대항해서 돈을 잃지 않기 위해 자산 배분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점점 고민이 커지고 있습니다. 인플레 방어 전략을 지금부터 세울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오늘 월가 월스트리트 동향을 3가지 포인트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대신증권 글로벌 영업본부 방지훈 대리님하고 같이 했는데 네네. 오늘 좀 어떠셨습니까? 네, 오늘 우선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예. 오늘 박사님께서 잘 이끌어 주셔서 제가 평소에 느끼고 전달하고 싶었던 메시지를 전해드린 것 같아서 되게 뜻깊은 시간이었고요. 예. 앞으로도 좀 더 적시성 있고 정확한 그런 시황이나 그런 자료들로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또 뭐 몇 주 후에 또 나오실 예정이지요? 네, 예, 맞습니다. 예. 네. 예, 증권가의 젊은 핀 방 대리님 한줄평이었습니다. 자, 6월 3일 목요일 생방송으로 보내드린 방현철 박사의 월스트리트 이제 라이브를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함께 해주신 구독자, 시청자분들 감사드리고요. 다른 영상들에도 투자에 참고할 만한 고급 정보들이 많이 있으니까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내일도 저는 8시 월스트리트를 3가지 포인트로 진단하고 하나로 통합해서 이슈를 격파하는 방현철 박사의 월스트리트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게스트 대신증권 글로벌 영업본부의 방지훈 대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